반갑습니다. 8월 23일 수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시장이 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락 마감은 별로 보기 좋지 않은데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여전히 약보합세다라고 평가할 정도의 뭐 작은 하락이긴 합니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1% 넘게 하락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종목 간의 어떤 변화가 조금 생겼다라는 판단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수급도 여전히 관망세 좀 보였고요. 마지막에 금융투자가 매수를 좀 해주긴 했는데 여전히 지수가 올라가는 데는 조금 역부족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신이 난 것은 테마주예요. 네, 갑자기 이제 또 양자 컴퓨터 관련한 종목군들이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었고요. 초전도체 관련주는 한 2-3시까지는 강세 보이다가 갑자기 떨어지면서 변화를 좀 보여주기도 하고요. 자, 뭐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맥신 관련주도 마찬가지고요. 테마주들이 많이 나와있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변화를 계속 만들어주고 있고, 수급은 거기에 따라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주들의 손바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테마주가 더 재밌고 더 많이 올라가죠. 그러면은 대형주들은 여전히 지루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가 못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테마주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죠. 네, 너 때문이야, 그 테마주 때문이야, 뭐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 보시면 나쁘지는 않아요. 네, 그냥 뭐 이런 정도면은 괜찮아요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죠. 그래서 뭐 상승을 하는 포인트 또는 내려가는 포인트, 이런 것들이 뭐 디테일하게 완전히 다 똑같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자, 이렇게 저점을 잡아가면서 지금 이 간격을 좀 좁히는 모습, 또는 이제 반등을 하기 위한 어떤 지지선에 가까이 다가서는 그런 형태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이 조금만 좋게 나온다라면, 네, 뭐 예상치보다 조금만 좋게 나오게 된다면 아마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을 통해서 반도체 관련주에 좀 올라가고, 그것을 통해서 주가가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전히 조금 기다려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뭐 저점권, 지지권대 이런 데 다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해 본다라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는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캔들 모양을 보시면은 위쪽 아래쪽 꼬리가 비슷하게 달려있죠. 이것은 가운데 시점을 두고 팽팽하게 싸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밀리지도 않고요, 또 뚫고 올라가지도 않는 형태, 즉 어느 한쪽으로의 방향성만 결정되면 나 그쪽으로 뛸 거야 라는 식으로 보여지면 되겠고요. 큰 흐름을 보게 되면 지지선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아마 내리는 쪽에서는 제한적일 거고요, 상승 쪽에서는 크게 열려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분봉 상황 보시면 주가가 아침에 떨어진 이후에 회복세를 보이려고 하는데 너무 느리죠. 네, 거북이를 삶아 먹었는지 너무 느리게 갑니다. 아주 그냥 천천히 진행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직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밑에서 받아주긴 했는데 그렇다고 과연 이게 올라가야 될 주식이야?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즉 시장에 대한 관점이 전반적으로 그런 모습이었고요. 대형주들이 못 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충분히 나올 수 있었다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은 조금 더 심해요. 네, 떨어진 이후에 저점을 비슷하게 잡기는 했는데요, 미세하게 보시면은 지금 계속 하락세로 보이는 모습이죠. 급하게 떨어지는 게 완만하게 바뀌었다 정도의 뭐 모습뿐이지, 지금 코스닥 시장이 더 좋았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고요, 코스닥 시장은 뭐 저점을 잡았다 생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코스닥 시장보다는 코스피 쪽이 조금 더 안정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더 떨어지게 된다라면은 부담이 좀 생길 수 있는데, 코스닥 지수는 그래도 저점 지지가 870포인트 정도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장중에 변동성은 좀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버티고 넘어가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2차 전지가 만약에 많이 밀리게 된다면 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수 있겠죠. 네, 그런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급 보도록 할게요. 자, 외국인들은 보합입니다. 75억 정도 순매도인데 뭐 나쁘지 않고요. 기관 1000개는 지금 매도가 나오긴 했습니다.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해가지고 많이 팔았는데 금융투자가 마지막에 쭉 치고 올라가면서 순매수 기조 보여줬죠. 금융투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매도 쪽으로 확장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즉 금융투자가 매도를 치고 나갔어? 아, 그럼 오후에 반등이 나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매수를 다시 들어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간 이후에는 금융투자
금융투자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2600포인트에 근접하기까지는 네, 금융투자의 역할은 계속적으로 매수로 접근해야 되는 포인트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까지 기관이 많이 개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외국인들이 1700억을 무려 쏟아내게 되면서 상당히 많은 네, 매도 물량을 통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2차전지 쪽을 대거 팔아먹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제 사들이고 오늘 팔아먹고 뭐 이런 형태의 모습일 수도 있겠는데 그 모양새들은 이따가 수급 동향 보면서 다시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 먼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삼성전자는 플러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것도 위안으로 삼아야 되나요? 67,000원대 회복을 해주면서 분위기가 마무리됐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네. 하이닉스 0.4%대면 괜찮았죠? 네. 이거 마지막에 금융투자가 들어와주면서 뭔가 받침을 좀 해줬을 거고요. 외국인들 매수도 어느 정도는, 네, 해주는 역할이 좀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내일을 염두에 두고 들어왔을 걸 생각하는데요. 조금 이따 수급동향 보면서 다시 가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배터리 관련주들은 다 밀렸어요. 지금 또다시 안 좋은 우울한 상황으로 또 내몰리고 있는 모습인데 포스코 홀딩스 역시도 1.6%대 하락이었고요. SDI,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까지 아주 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자동차는 보합이었어요. 현대차, 기아차 다 보합이라서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얘네들 저점을 잡고 21선과 5일과 21선의 골든크로스 끌어내기 위한 움직임일 것이다 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뭐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 같아요. 크게 변하지 않았고요. 네,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죠.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 정도만 조금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역시 2차전지 관련주죠.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만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나머지는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조선주가 조금 약세 보이는 거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모습인데, 자, 지지가 되면 괜찮은데요. 지지가 안 되면 약간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를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조선주가 대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네, 부담스럽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더라도요. 매수가 들어와서 주가를 밀어준다거나 반등을 쳐주면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과연 나올 수 있겠는가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약간은 네, 부담스러운 위치에 와 있다. 네. 자, 그 다음에 금양 같은 경우 마찬가지.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특이한 부분들은 없는데 일단은 낙폭 자체가 크게 나왔다기보다도 약간 네 뭐랄까 상승을 좀 제한시키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게임주 NC소프트 네 이거 뭐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계속 떨어지는 거라서 NC소프트뿐만 아니라 저기 코스닥 쪽 넘어가시면 또 있잖아요. 이렇게 주가 많이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 이 게임주 쪽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고요. 당분간은 게임주 쪽은 손대지 않으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스닥 넘어가 볼게요. 코스닥 넘어가면 요거 있잖아요. 펄어비스 14%나 떨어졌습니다. 한 번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직 과매도 들어가지 않은 걸로 봐서는 한 번 더 빠지고 변화를 네, 지지선 테스트를 할 것도 같아요. 그러면 4만원대 초일까지도 밀릴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에코프로는 3% 정도. 네. 그래도 낙폭 많이 줄었네요. 에코프로는 4.89. LNF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장중에 아까 20만원 깨지긴 했었는데 20만 1,000원에 마무리됐고요. 내일 한 번 더 밀린다면 부담이 좀 생길 수 있겠죠. 반면에 포스코 DX는 또 강하게 상승합니다. 이거는 또 매수가 들어왔을 수도 있겠죠. 그런 모습들이고 그 다음에 뭐 헬스케어라든지 바이오 쪽 이쪽도 좀 주가가 별로 좋지 않았고요. HLB도 지금 지지선대 또 이탈하는 모습이라 약간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 네. WCP 많이 내렸죠. 네, 6%대 하락이고요. 윤성 FNC, 나노신소재 이런 종목들 다 같이 하락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이사항은 없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특이한 게 있네요. 신성 델타테크 아까 68,000원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마이너스 11%로 마감무리가 됐어요. 장중에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거든요. 25%까지 상승했는데 11% 떨어졌으니까 실질적으로는 25에서 10이라면 36% 거의 40% 정도 밀렸다고 보시면 되겠죠. 순식간에 네 25%에 저기 고점 68,300원에서 매수한 사람이 있을 건데요. 그냥 하는 순간에 그냥 이렇게 밀렸어요. 이게 장중에 계속적으로 변수를 보이거든요. 이제 보시면
여기 갑자기 이제 2시 한 50분경부터 훅 밀린 거예요. 요때까지만 해도 20%대였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상황이었는데 훅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막 계속 그걸 보이다가 결국에는 네 11%대로 마무리했는데 다른 초전도체 관련주들도 좀 비슷한 모습입니다. 이거 아무래도 위험 딱지라도 죽이고 나서 다시 가든가 뭐 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고요. 초전도체에 대해서 진짜냐 아니냐 뭐 그런 논란이 또 나오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아직까지 뭐 특별한 어떤 부분은 없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요. 뭐 그런 부분들 있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정도라서 약간 변수가 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부담스러운 모습이 좀 있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메이드 게임주 역시 계속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게임주들은 그다지 썩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질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개별주 움직임 한번 볼게요. 오늘 등락 현황 살펴보면은요. 또 올라간 게 제법 있어요. 네. 코스닥 쪽은 866개 하락이고요. 그 다음에 상승 쪽은 650개 정도가 상승했네요. 그 중에 상한가가 11개나 됩니다. 이건 어디서 나온지 아시죠? 네, 양자 컴퓨터에서 나온 거예요. 자, 코스닥 쪽 봤고요. 거래소 쪽 넘어가시면은요, 여기도 이제 하락이 더 많아졌네요. 505개가, 네, 하락이고요. 368개가 상승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그렇게까지 많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하락 포인트가 조금 더, 네, 유리하게 많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승률 볼게요. 상승률 상위, 우리로, 큐리언트, 텔레필드, 코이버, 네, 코이버. 그 다음에 KCS, 엑스게이트,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 상한가로 들어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뭐라고요? 양자 관련한 종목이다. 자, 지금 잔량 같은 경우 보시면, 우리로 같은 경우가 지금 뭐 대장으로 포함이 되는가 봐요. 그래서 이게 매수가 잔량이 지금 600만 주 정도 되어 있다. 이 현재가에서 나오는 잔량이겠죠? 네, 600만 주 잡혀 있죠? 그러니까 잔량이 제법 많은 편입니다. 네, 그 다음에 코이버 같은 경우도 10만 주. 이건 좀 줄었네요. 아까 20만 주 정도였는데 조금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KCS도 50만 주대, 엑스게이트 100만 주대. 뭐 이런 정도라서요. 네. 잔량에 대한 부분들 본다라면 같은 집단으로 형성됐을 때 추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의 테마가 뭐 하루 뛰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틀 또는 이제 3일 정도는 걸리지 않았나 생각되니까 그런 부분 본다면 내일 하루 정도는 조금 더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가 들고 있는 거 코이버. 자, 일단 상한가 마감됐기 때문에 잔량이 조금 약하긴 한데 네, 상황이 어떻게 될런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고요. 뭐 특이사항은 없죠. 뭐 올라간 종목들이 제법 많은 편이긴 한데 대부분이 이제 그쪽으로 연결돼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솔브레인 홀딩스는 또 강세를 보이네요. 솔브레인 잘 못 가고 있는데 네, 아무튼 뭐 이런 것도 나타나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내려볼게요. 상승 종목은 대부분 덩치가 좀 크지 않은 것들 위주로 많이 나온 것 같네요. 2.36%가 오늘 상승 하단 포인트고요. 네,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있겠죠. 네, 자, 하락률 보도록 합니다. 네, 테라사이언스, 펄 어비스, 미래산업, 파워로직스, 신성데이터테크 막 섞였네요. 맥신하고 초전도체 둘이 붙어가지고 지금 네 나뒹굴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맥신 초전도체가 나뒹굴게 되니까 새로운 놈이 등장한 거예요. 나도 새로운 물질이야 하면서 양자 컴퓨터가 등장한 거죠. 자, 테마주들의 수급은요,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쏠리는 형상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한쪽으로 주가가 좀 상승세를 보이게 되면 다른 테마주들은 밀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 이상 하락한 종목이 제법 많습니다. 8개 정도 되고요. 하락 포인트는 2.8%, 그러니까 한 마이너스 0.5에서 네 마이너스 1% 정도 계좌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인데 마지막에 조금 밀린 거 치고는 계좌 상황이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뭐 보합이거나 아니면 살짝 플러스가 나왔거나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서 그런 정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주가 흐름 자체에서는 크게 문제시될 만한 내용은 지금은 따로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마주 쪽으로 자꾸 움직이는 모양새, 이것만 우리가 좀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매매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네 카카오, 삼성전기 뭐 이런 것들 매수가 들어왔고요. 매도는 LNF, 포스코 홀딩스, 뭐 레버리지 갖다 팔았네요. 근데 금융투자 쪽 한번 살펴볼게요. 삼성전자 매수 들어왔죠. 그 다음에 카카오, 에코프로비엠, 하이닉스 이런 것들 매수가 들어와 있고요. 매도 쪽에서는 2차전지 쪽으로 대부분 매도를 치고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관들, 특히 금융투자 쪽에서는 일단 지수 관련한 종목군들 위주로 매수를 집어넣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외국인들 보시면은요, 삼성전자 순매수 많이 들어와 있죠. 역시 내일을 겨냥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네, 이건 왜 사는 거지? 네, 포스코 홀딩스 매수 있고요. 하나금융지주, 현대 엘리베이터 여러분들 다 들고 계실 거예요. 지금 10% 넘게 수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 들고 가자고요. 어차피 이것도 네, 고생 많이 하셨죠. 네, 월급 종목인데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좀 수익으로 전환되고 나면 이제 상황이 좀 바뀔 것 같다 싶으면 매도 의견 드릴 텐데 아직까지는 더 홀딩하셔도 되니까 좀 더 지켜보세요. 네, 은행주 좀 매수가 있고요. 한미반도체 이런 것들 매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매도 쪽은 에코프로 BM 가장 많이 팔았고요.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하이닉스도 같이 매도가 들어가 있고요. 포스코 DX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네들 요것만 팔아먹은 것만 하더라도 벌써 네, 1,400억, 500억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2차전지 쪽에 매도가 좀 제법 많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는 많이 들어오지 않고 매도가 많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시장은 기울기가 하단으로 기울었겠지만 내용을 보게 되면 2차전지 쪽에 매도가 많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매수가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이제 말 많은 종목들 있죠. 인기 많은 종목들 위주로 네, 매도세가 강하게 들어갔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네, 시장은 그냥 한마디로 딱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시장 아우 재미없어 지루해 대형주 못 가는 장이야. 이거 첫 번째 정리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2차전지에서 수급이 계속 빠져나오고 있구나. 이거 두 번째 정리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거기서 이렇게 빠져나온 수급들이 테마주로 번지고 있구나. 자, 원래는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이렇게 주도 테마군으로 주도 업종군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테마가 잘 가니까 그쪽 가버리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돈은 돌고 돌아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번에 내 차를 건너뛰고 테마주가 가져갔어? 그러면 좀 기다리시면 테마주가 이제 오를 만큼 올라서 좀 시들해지는 상황이 됐을 때 수급이 이동을 하게 되면서 내 종목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게 될 겁니다. 약간 지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테마주들은 우리가 의도한 부분이 아니죠. 갑자기 뛰어 올라가서 갑자기 상한가를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또 대부분이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물려있다가 튀어나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서 그런 것들은 이제 뭐 하염없이 기다리는 구간이 되겠습니다만 얘네들이 일단 먼저 튀어나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에헴 그러면서 뭐가 가요? 대형주들이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테마주들이 조금 네 조정을 받는 그 시기가 오게 된다면 대형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주가가 반등으로 가서 여러분들 계좌도 확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까지는 중소형주 위주로 시장을 바라보면서 대응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오후에 푹 쉬시고요. 비 피해 없도록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시황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